제가 보정 브라를 봤는데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그게 무슨 브라예요? 이러면서 자존감을 높이면서도 가슴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만약에 내가 딸이 있다. 딸이 성인이 됐는데 가슴이 너무 납작해요. 그러면 수술하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수술하는 게 중요하고 모양 유지 잘하고 잘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했을 때에도 걱정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가슴 수술이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것 같은데 최상문 원장님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입니다. 현재 여성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연구와 수술, 학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가슴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몇 개 봤었어요. 수술하는 방법이 일단 가슴에 방을 만들어요. 이 방은 절개를 한 다음에 물로 하나요? 물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슴 보형물이 들어가는 내부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의사 선생님들마다 본인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가슴 수술은 아픈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가슴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 더 러프하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수술 중간에 어떤 과정도 손상이 적게끔 가고 최대한 출혈을 적게 해서 공간을 트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하고 후유증이 적고 합병증이 적은 회복이 빠른 가슴 수술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원장님은 방리를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는 층을 우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육 밑이 들 수도 있고 근육 위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한 층을 찾은 다음에 생리식염수, 국소마취제, 리도칸이라고 해서 혈관 수축제, 에피네프린을 믹스한 거를 투메센트 용액이라고 합니다. 투메센트를 들어가는 층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 안에다가 관이 들어가서 물의 압력으로 공간을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에요. 부드럽게 최대한 출혈이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술 끝나고 나서도 극한의 아픔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회복 시간까지 되게 짧던데요? 한 1시간이면 다 끝나긴 하던데 그 안에 그런 걸 다 섬세하게 하시는군요. 회복 속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수술했으면 당연히 일주일 쉬어야 되고 붕대 감고 누워 있어야지라고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현재는 많은 분들이 바빠요. 육아를 하다가도 가슴 수술 해야 될 수도 있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연차를 많이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의 축소, 빨리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 되었습니다. 수술할 때도 이 사람이 내일 바로 출근을 해야 된다, 다음 주에 출국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부드럽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해서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짤주머니가 있대요. 살균을 시킨 다음에 보형물을 넣고 짠 부위에 쫙 하고 넣으면 똑 하고 다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보형물이 이렇게 자리 잡았을지 이렇게 자리 잡았을지 상관없나요? 예전에는 물방울 보형물이었을 경우에는 보형물에 축이 있었습니다. 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라운드한 보형물이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게 없고 위아래 뒤집혀지지만 않으면 구김만 없으면 안전하고 바르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넣고 나서 구김이 있는지 없는지 거꾸로 뒤집혀 있는지 이거는 다 확인을 하시고 안에서 꼬매고 그렇죠. 녹는 실을 베이스로 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안 녹는 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녹는 실을 더 선호하는 게 녹지 않은 실이 나중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녹는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에는 인간 본드라고 하나요? 네, 그거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본드 중에서 신체에 적합한 신체용 본드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봉합을 했지만 최대한 봉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쪽을 꼬맨 다음에 신체용 본드를 사용해서 봉합을 마무리를 합니다.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샤워를 다음 날부터 하실 수 있게 하고 당일에는 마취 기운도 남아있고 하셔서 혈압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순간 긴장감이 풀리면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혈압이 오실 수도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하실 수 있어서 당일보다는 다음날 샤워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터 연고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흉터 연고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 있고 또 흉터가 중간에 튀어나올 경우에는 트레암실론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가 약간 믹스된 용액으로 흉터 자체를 높이를 낮춥니다. 무슨 말이냐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켈로이드성이신 분들은 좀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수술 시간은 몇 분 걸리고 회복 시간도 얼마나 걸리나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데 수술 시간은 보통 30분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 수면 마취, 전신 마취? 마취과 원장님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맥 마취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도삭간 하는 전신 마취보다는 고통이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깨어나시고
수술 끝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다들 퇴원을 하고 싶어 하세요. 회복이 빠르시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적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잘 깨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 마취과 선생님도 마취를 부드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취가 된 다음에 박리를 하고 보형물을 넣고 꼬매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회복 시간이 다를 네, 수는 다르죠. 있겠죠. 네. 건강할수록 빨리 회복하죠. 보통은 출산을 했을 때가 더 빨리 회복합니다. 왜냐면 출산을 한번 하셨으면 가슴 자체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크게 넣을수록 뻑뻑하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처음에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가슴이 한번 커졌던 분들은 좀 더 수월한 경우가 많아서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실에 있을 때 그 네. 회복도 어때요? 술을 좀 잘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깨시고 술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깨세요. 해독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깬다? 네. 와, 또 그것도 신기하네요. 마취 깨고 나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가끔 다른 건강검진에서 좀 힘들었다는 분들은 저희도 그걸 생각해서 가스 마취 양을 조금은 덜 들어가게 합니다. 네,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많으면 피주머니를 잔다. 압박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온다. 네. 마사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바뀐 것도 좀 알려주세요. 마사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가슴 수술을 하기 전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내가 어디까지 공간을 만들 건지 그리고 어디에 지방을 넣을 건지 뭐 1cc를 넣을 건지 5cc를 넣을 건지 좀 계산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하면은 굳이 마사지가 필요하진 않고 완전히 스무스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 자체가 좀 미끄럽기 때문에 엉뚱한 자리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사지로 모양을 맞춰주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빈도수가 많이 줄었죠. 근데 마사지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너무 세게 할 경우에 내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사지를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조모니는 예전에는 거의 한 90% 이상이 썼었습니다. 현재는 안 쓰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긴 해요. 피가 전혀 안 나야지 피통을 제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24시간 이내에 10cc 이하일 경우에 피통을 빼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통을 빼내는데도 다음날에 조금씩 찌끈찌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피가 안 나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한 거하고 피가 날 수 있지만 피통을 차야 된다는 전제하에 수술한 거하고 어프로치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피통이 있다고 해서 피가 안 고이는 게 또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 트렌드가 많이 줄어들었고 피통을 오래 차면 통 라인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면 또 구연구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통을 차는 이유가 구연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했던 건데 예전에 피통을 찼던 시대보다 지금 현재 피통을 많이 안 차는 시대에 구연구축률이 훨씬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피통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보정브라를 차는데 제가 보정브라를 봤는데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그게 무슨 브라예요? 이러면서 위치를 그냥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정브래지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하게 가슴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보정브래지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디자인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데 간혹 가다가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으로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정브래지어 같은 경우는 앞이 막혀 있을 경우에 여성분들이 유두가 굉장히 아프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유두가 너무 자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마다 체형을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스퀘어 쉐입, 반듯하게 평평한 가슴인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잘 수 있다고 하면 보정브래지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새 가슴, 여기 중앙이 튀어나오고 양쪽이 갈라져 있는 가슴일 경우에는 누웠을 때 보형물이 양쪽 사이드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게 좋고 오목 가슴인 경우에도 가슴이 한쪽으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막아주는 게 좋고 또 한쪽이 튀어나오고 한쪽이 들어간 비대칭 흉곽인 경우에도 주무실 때 한쪽으로 더 쏠릴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보정브래지어의 그 이점이 좀 더 많아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띠처럼 네. 하는 게 압박붕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가슴을 생각했을 때 위에가 조금 낮고 밑에가 조금 더 풍만한 느낌의 가슴을 다들 선호하세요. 성향에 맞게 윗볼록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윗밴드를 하는 거고 압박붕대는 전체 가슴을 칭칭 감아서 빈 공간이 없게끔 압박을 해주는 게 압박붕대입니다. 압박붕대도 쓰세요? 압박붕대인 경우는 재수술 케이스인데 제가 했던 수술 케이스에서 재수술은 안에 내부가 빈 공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통도 차야 되고 압박붕대도 해야 됩니다. 구형구축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윗볼록도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줄 알고 윗볼록은 취향의 차이인 거네요. 근데 윗볼록이 많으면 우리나라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뻐요 하고 한 달 동안은 만족을 하시다가 1년 지나서는 다들 내 가슴이 인위적이라고 해서 수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수술을 한 분이 분명해 몸을 너무 과하게 만들다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봤을 때요 가슴이 이렇게 되다가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형물을 감싼 피부가 됐어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형구축도 왔는데 체지방이 너무 적으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의 가슴이 나오고 두꺼운 이불을 덮는 게 아니라 얇은 이불을 덮으면 그 밑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인형이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회 같은 데 나가실 때 체지방을 극도로 빼시고 또 탈수가 된 상태에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보형물이 티가 더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만약에 살이 다시 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네. 모양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네,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살이 쪄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회 나가기 전에 지방 이식을 많이 해버리면 다 빠져버려요. 원장님은 지방은 어디에서 빼세요? 배? 보통 배에서도 뽑긴 하지만 네. 저는 생착률을 좀 되게 중요시 여겨서 순수 노란색 지방 자체를 좋아합니다. 안쪽 허벅지에서 좀 많이 뽑는 편. 배에서도 뽑을 써 넣을 수는 있지만 배에서 나왔을 때 노란색 느낌하고 안쪽 허벅지에서 나왔을 때 그 노란색 느낌이 좀 다른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고깃집에 가서 오겹살의 느낌의 지방하고 마블링 사이에 있는 지방하고 느낌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순수 지방층에 있는 지방에서 뽑았을 때 느낌이 더 순수 농도 높기 때문에 안쪽 허벅지를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막을 수 있는 주의점이나 방법. 재수술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 수술이 만족스럽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모양의 변형이 없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가슴 수술 상담을 가셨을 때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유방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에 상관없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술을 해오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이분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게 많으세요. 수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나 이런 거를 이야기해드려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만 알고 있고 환자분을 모르시면 그때부터는 신뢰가 깨집니다. 아무리 수술이 마이너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항상 잘 설명해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겪어보신다고 하면 이야기를 더 잘 해줄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일반 여성의 입장에서 가슴 상담을 갔을 때 우선은 그분이 수술한 케이스들을 보시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내 사이즈를 결정을 해줬는지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막연하게 무조건 400cc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당신의 어깨 사이즈가 38cm, 흉곽이 74, 골반이 92 이런 식으로 수치를 객관적으로 말을 해서 그 여성분의 직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사이즈를 넣어드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세요. 제가 수술하신 분들 보면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분들 라이프에서 자존감을 높이면서도 가슴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상담을 가셨을 때 그런 부분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했을 때에도 너무 답답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재수술을 했을 때 고쳐야 될 문제 리스트가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문제 리스트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의사 선생님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해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재수술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재수술, 구형구축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나요? 구형구축은 불편함이 있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딱딱한데 참을 수 있어.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참을 수 있다기보다 구형구축도 그레이드 1에서부터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형구축 1단계는 정상이에요. 만졌을 때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고 2단계부터는 만졌을 때 단단하고 3단계는 단단하면서 모양이 비틀어집니다. 비틀어지면서 통증이 유발될 경우에 4단계라고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환자분에게 좀 더 풀어드릴지 아니면 경과를 볼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단계까지 가는 경우 없고 2단계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츄에이션별로 다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딸이 있다. 딸이 성인이 됐는데 가슴이 너무 납작해요. 그러면 수술하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밑선 절개로 가슴 수술하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이 이제는 앞으로 의학 발달이 더 되면서 인간 수명이 100세 이상, 그러니까 12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슴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세 박자가 다 잘 맞아야 오랫동안 80살, 90살까지도 가슴을 이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는 보형물로 넣어서 가슴을 키우는 건 가능하지만 나중에 처짐이 있다든지 가슴이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교정하는 거는 다시 밑선 절개를 또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나중에 20년 뒤에 재수술을 해야 될 타이밍에 겨드랑이를 하면 좋겠지만 또 밑선을 절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절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밑선을 추천을 할 것 같고 딸이어도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고 가끔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하신 분도
드물지만 있고요. 또 딸이 부모님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안전하게 가슴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양 유지 잘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잘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밑선으로 너무 크지 않은 추천을 사이즈로, 몇 cc요? 예를 들면 한 200. 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수술 후 경과에 관련돼서 또 주의점 이런 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